두 번째 시간 가볼까요? 자, 우리 수요에서 이제 네 번째 사항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입니다. 첫 번째 이제 개념 배웠죠? 개념에서는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 그다음에 수요량 최대, 공급량 최대, 수요자 가격 최대, 공급자 가격 최소. 기억나나요? 예. 자, 있고. 자, 이 개념에서는 두 번째는 수요 법칙 배웠죠? 수요 법칙. 세 번째는 수요 곡선 그려봤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엄청나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배웠었잖아요. 이거.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이 있었다. 수요량 결정률은 수요량 변화 요인이라고 부른다. 몇 가지. 무수히 많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나씩 나열해 보자. 첫 번째가 아파트 가격이 나온다. 그 다음에 소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구 이렇게 나오고 등등 이렇게 나온다. 자,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이 나눈다. 가격이 변하든,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소득, 인구 등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든,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한다. 근데 이름이 다르다. 가격이 변해서,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뭐라고? 수요량은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일정한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뭐라 한다? 수요 변화라고 한다. 이미 개념은 알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수요량의 변화. 여기다 아파트라고 써봅니다. 자, 아파트만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예를 들은 거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개념이 다른 요인이 일정할 때, 인구 소득 등이 일정할 때 무슨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변하여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수요량 변화한다. 여기 수요 변화는, 아파트 수요 변화는 의의가 가격이 일정할 때 무슨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가 일정할 때 가격 이외의 요인. 무슨 가격?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로 수요량이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수요 변화라고 한다. 자,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해당자의 가격 변화. 해당자가 이제 아파트가 되겠죠. 우리가 아파트 예를 들었으니까. 해당자의 가격 변화. 가격 변화는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이게 두 가지. 자, 반면에 수요 변화는 원인은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 여기 무슨 가격? 아파트 가격. 우리가 아파트 예를 들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인구, 소득, 이자율 등등등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물어본가 보자고요. 자, 이렇게 물어보죠. 아주 쉽게 물어보면 소득의 변화로 인구의 변화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다. OX, X 무슨 변화다? 수요 변화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아파트 수요 변화를 한다. OX, X 뭐라 한다? 수요량의 변화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개념은 끝났고 원인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화. 근데 시험은 아파트 가격 변화가 안 나오고 두 가지 나오겠죠? 아파트가 상승하고 아파트가 하락하고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오로지 아파트 가격 상승과 아파트가 하락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수요 변화다. 그러면 수요 변화 원인에 이런 것도 있겠죠?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고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무슨 변화다? 수요 변화다. 아파트 가격 하락은 수요량의 변화고 아파트 하락 예상은 수요 변화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개념하고 원인은 끝났어요. 이제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집에 가셔서 수업을 들을 때 유심히 한 번 더 듣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 보라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1~2월처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 보면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다가 공급 요인을 주는 거야. 공급 요인.
그럼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했다. 이게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 변화냐 물어보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도 아니고 수요 변화도 아니죠. 왜? 얘는 공급량이니까. 공급니까? 그러니까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를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한다. OX, X. 이거는 공급 요인이니까. 수요 요인하고 공급 요인은 구별해야지, 구별.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도 구별해야 되고, 이게 끝나고 나면, 그러면 공급 요인이 주면서 이게 수요 변화냐 물어봐요. 이거는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니죠. 공급 변화 요인이니까. 그럼 생산 요소 가격 상승은 수요 변화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이거는 공급 변화 요인이죠. 공급 변화 요인. 이렇게. 좀 이따 또 나올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패턴은 똑같은데 내용이 약간 달라진다. 수요와 공급 패턴이 똑같죠? 내용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생산 요소 가격 변화는 수요 변화입니까? 아닌데요. 그럼 무슨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거는 공급 변화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같은 논리로 소득이 나왔습니다. 소득은 공급 변화 요인입니까? 수요 변화 요인입니까? 수요 변화 요인이죠. 자,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구별했으면 이제는 수요와 공급도 구별할 수 있어야지. 수요 공급도. 자, 이제 여기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합니다. 결론은 가격이 변하면, 즉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이 점은 생략할 수 있고, 이 상자는 생략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요 변화, 가격이 변하는 것은 수요 곡선 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수요 변화는 두 가지가 있다겠죠? 수요 뭐하고? 증가하고 수요 감소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이게 수요 변화인데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렇죠? 수요 곡선 자체가. 그럼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자,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가격입니다. 수요량입니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수요 곡선. 그럼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어떤 자의 가격이 1,000원이었다. 그때 수요량이 100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점을 A점이라고 해요. 점 수요 곡선 상의 A점입니다. 자, 여기 수요량의 변화를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 변화인 겁니까? 아니면 인구 변화인 겁니까? 가격 변화인 거죠. 그래서 가격이 2,000원 올라가요. 2,000원 올라가. 이렇게.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 법칙에서 수요량이 증가 감소? 감소. 그래서 2,000원일 때는 저는 수요량이 100개에서 50개로 줄어드니까 2,000원 올라가면 A점이 있었던 게 1,000원일 때는 A점이 있었던 거야. 근데 가격이 2,000원 올라가면 50개밖에 수요량이 안 되니까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요 A점이 이 점으로 와야 돼요. B점으로 이렇게. 그럼 A점이 있었던 게 B점으로 간 것은 무엇이 변했습니까? 가격이. 그럼 가격이 변한 것은 무슨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 즉 가격이 변하면 이걸 수요 곡선으로 표시했더니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나타난다. 점의 이동. 그래서 가격이 변했다.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났다.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그러면 인구가 변했다. 소득이 변했다. 이자율이 변했다. 이런 경우는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그럼 뭘까 있을까? X가 되는 거지. X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시험은 그 정도까지 안 물어보지만 다른 경제학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다음 중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나타나는 것은 오로지 가격 변화죠. 가격 변화. 가격 상승 하락 이렇게. 자, 이제 이 수요 변화를 이 수요 곡선으로 표시합니다. 수요 변화는 가격이 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가격은 변하지 않고 가격 유형이 변해요. 자, 인구, 가격 유형이죠. 자, 인구를 변화시킵시다. 자, 여기 수요량이 100개, 가격이 1,000원일 때 A점을 좀 유심보자고. A점. A점은 가격은 얼마였어요? 가격은 1,000원이었어요. 1,000원? 그때 수요량이 몇 개입니까? 100개죠. 이때 인구를 좀 보자고. 인구가 100명이었어요. 100명. 여기 인구는 말이 없지만 1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점은 분석을 해보면 가격은 1,000원이었다. 인구가 100명이었다. 그때 수요량이 몇 개였습니까?
100개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격은 그대로 둬. 가격은 1,000원으로 그대로 둬요. 자, 여기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 올라갔다. 이것은 수요량의 변화야. 그때는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거야. 수요곡선 상해 점의 이동. 가격은 그대로 두고, 이걸 동일한 가격 수준. 가격이 일정할 때 그래요. 가격은 1,000원 그대로 일정하잖아요. 가격이 일정할 때. 이걸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했죠. 동일한 가격 수준이라고. 동일한 가격 수준. 이 말은 가격은 변하지 않았다.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가격 이외의 인구가 증가해요. 인구가 200명으로 증가합니다. 그럼 이 수요량은 100개보다 증가해야 되겠죠. 가격은 똑같은데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량은 증가해야겠죠. 수요량이 200개가 됐다. 그러면 이 논리가 가격이 그대로 있는데 인구가 변했다. 이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그럼 이걸 그림으로 표시해보자. 자, 요 A점이 지금 이 상태죠. 근데 인구가 200명으로 증가했어요. 가격은 똑같아. 가격은 1,000원 그대로 똑같다. 근데 인구가 100명일 때는 수요량이 100개였다. 근데 인구가 200명이 되네요. 수요량이 몇 개입니까? 200개. 그래서 1,000원일 때 A점 잊지 못하고 200개로 찾아가야 돼. 200개. 여기가 이제 200개죠. 그러면 인구가 200명이면 수요량이 200개가 돼서 이제 이 점에서 가격과 수요량이 만나는 점이죠. 그럼 A점이 있다가 인구가 200명이 되면 A점에서 B점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A점에서 오른쪽으로 A 다시점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럼 A점에서 A 다시점으로 옮겨온 것은 가격이 변한 겁니까? 인구가 변한 겁니까? 인구. 가격 이외의 변한 거죠. 그럼 A점에서 A 다시점으로 온 것은 가격 이외의 변했으니까 수요 변화죠. 그러니까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 상의 점들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겨와요. 그러면 이 경우는 오른쪽으로 왔죠? 그럼 B점에 있던 것도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이 원래 수요곡선 상의 모든 점들이 다 오른쪽으로 옮겨와서 수요곡선 자체가 수요곡선 1번이 수요곡선 2번으로 이렇게 옮겨옵니다. 그럼 지금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였죠? 이것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죠. 그럼 이제 정리됐잖아요. 수요 변화는 것은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수요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내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인구가 변하거나 소득이 변하거나 이자율이 변하거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그러면 O다 X다? X.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그래서 30회 때 이렇게 냈잖아요. 30회 때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 이동하는 것은 수요 변화이다. OX? O? 이렇게. 그럼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앉아서 하는 경우하고 시험지 주는 경우하고 또 다르죠. 여기서 앉을 때는 잘하는데 시험지 두는 순간 또 잘 못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수요곡선이 이렇게 오른쪽 이동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를 수요 증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수요 증가가 일어나면 수요곡선이 어디로 갑니까? 우측 이동하죠. 우측. 그럼 반대 경우는 나타나겠지. 반대 경우는 가격은 1,000원 그대로 있어요. 가격은 1,000원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인구가 이번에는 100명에서 50명으로 감소해요. 50명으로 감소합니다. 그럼 수요량은 50개로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그럼 수요량이 50개로 줄어들면 원래 100개였는데 수요량이 50개로 줄어들죠. 이 정도 놓지. 이 경우는 수요곡선, 원래 수요곡선이 전부 다 좌측으로 옮겨와요. 수요곡선 점들이. 그래서 수요곡선이 3번이 되는 거죠. 그럼 3번으로 되는 것은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옮겨온 거죠. 그것을 수요 감소. 그럼 수요 감소하면 수요곡선이 어디로 갑니까? 좌측 이동하죠. 좌측 이동. 이렇게. 자, 이걸 수요 변화라 불러요. 자, 최종적으로 마무리합시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파트 예를 들면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했을 때만 수요량의 변화가 한다.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해상, 그다음에 대체재 보완재 가격, 인구, 이자율, 소득 이런 것들은 무슨 변화다? 수요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다. 맞죠? 수요 변화는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것이다.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그러면 소득, 인구 등등등 이렇게. 자, 여러분 좀 헷갈린 것 중에 하나가 가격 상승하고 가격 상승 예상은 다른 말이다.
그럼 가격 상승은 수요량의 변화고, 가격 상승 예상은 무슨 변화다? 수요 변화다.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 변화고,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 변화가 된다.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고,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 변화가 된다.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곡선에 표시하면 수요곡선 상의 점유이동이다.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곡선 상의 점유이동이다.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근데 수요 증가하면 우측 이동이고, 감소하면 좌측 이동이 된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자, 우측 이동을 요즘은 다른 말 쓴다고 했잖아요. 우측 이동 다른 말 똑같은 말 해볼까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또 우측 이동했습니다. 우측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좌측 이동하고 같은 말. 왼쪽 이동한다. 그 다음에 여기 하얀 게 빨간 걸로 됐습니다. 그럼 좌측으로 옮기고 상하로 오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우측 이동, 오른쪽 이동. 수요곡선은 우측 이동, 오른쪽 이동, 우상향. 수요곡선은 좌측 이동, 왼쪽 이동, 좌하향 이동은 똑같은 말. 자,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요. 그럼 이 논리가 어디에 있다? 공급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럼 볼까요?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 아파트 가격 변에서 공급량이 변하는 거.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 원인 오로지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만 있다. 아파트 공급 변화는 공급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아파트 공급 변화는 아파트 가격이 일정할 때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운영이 변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한 것이다. 그럼 아파트 공급 변화 원인은 가격 이외의 운영인데, 여기 수요는 인구 소득 이자율이지만 공급은 이게 바뀐다. 그럼 공급 변화 요인은 인구 소득이 나온 게 아니라, 공급은 가장 중요한 게 생산 요소다. 생산 요소 가격 변화, 그다음에 생산 기술 변화, 생산 기술의 변화, 또는 생산자 수, 공급자 수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자율은 수요도 나오고 공급도 나온다. 이자율이 변하면 수요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공급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 생산 기술 이런 것들은 수요하고 관계가 없다. 뭐하고 관계가 있다? 공급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 변했습니다. 생산 기술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 그럼 뭘까 있을까? X죠. 이거는 공급 요인입니다. 공급이니까 수요 요인, 공급 요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공급량의 변화를 공급곡선으로 표시하면 공급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가격 하락은 아파트 공급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OX, X. 아파트 공급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대체재 가격 상승은 아파트 공급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OX, X. 공급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 가격 변화가 아니니까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가 될 것인가? 공급량의 변화 오른쪽으로 해야 되겠죠. 공급 변화가 일어나면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공급 변화 몇 가지 있어요? 공급 변화 무수히 많습니까? 두 가지. 어떻게?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가 있다.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우측 이동이거든. 그럼 공급 증가, 공급 곡선 어디로? 우측 이동. 우측 이동을 다른 말로 오른쪽 이동이라 합니까? 네. 공급 감소, S 곡선 어디로? 좌측 이동. 그럼 좌측 이동은 공급선이 왼쪽 이동합니까?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파심에 제가 여기다 하나 써봤어요. 여러분 OX 하시라고. 자, 첫 번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죠. 그래서 오렌지 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아파트 가격 상승 이상입니다.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죠. 이 공급을 바꿔도 상관없어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공급량의 변화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예상된다. 공급 변화다. 이렇게. 자, 3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한다. OX. 오? 너 내가 누군지 알겠어. 미안해요. 그런 말 표현 안 됐는데. 자,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요 꽃도 달아졌는데. 꽃도. 예? 취소합니다. 취소.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웠는데 제가 생각에는 아마 최근에 오신 분 처음 들으신 분 같아요. 처음 들으면 힘들죠. 아파트가 상승했잖아요. 그럼 가격이 변했잖아요. 그 가격이 변하면 수요곡선 상의 점유이동이죠.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 아니죠. 요것쯤에 처음 올 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20년 전에 이걸 처음 봤잖아요. 20살 때. 20년 전에 20살 때 이거 처음 봤다고요. 요 경제학 책에서.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파트가 상승했으니까 수요곡선이 오른쪽 움직일 건데 올라갔으니까 오른쪽 갈 건데 이렇게 생각했죠. 그게 아니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곡선 상의 점이동이라고. 그러니까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좌측 이동한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자, 우측 이동한다 틀린 말. 이 우측 이동은 틀린 말 틀렸더니 또 밑에다가 좌측 이동해갖고 오 하면 돼. 지금 웃으신 분들은 다 아는 거야. 심각한 얼굴 표정을 짓는 분들은 어쩌자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 좌측 이동 하면 틀린 말이지. 수요곡선 상의 점이동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배웠는데 이렇게 주면 또 헷갈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수요곡선 자체, 공급선 자체를 움직이지 않는다.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공급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건 공급자의 가격 상승 예상. 공급자 가격 상승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OX. 공급자의 가격 상승 예상은 공급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 공급선 상의 점의 이동. 이동 그러면 죽사발 되는 거지. 그럼 공급선 자체 이동이라야지. 자체 이동. 이렇게 나와줘야지. 이게 공급 변화니까. U는 공급 양 변화니까. 할 때마다 헷갈려요. 할 때마다 헷갈리니까 기준을 하나 딱 잡으면 되죠. 자,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끝났어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요 변화 요인이에요. 수요 변화 요인. 수요 변화 요인. 여기 수요 변화. 요 수요 변화 배웠고 수요 변화 요인을 공부하러 간 거야. 그럼 왜 수요 변화 요인이 가장 중요할까? 여기 수요 변화 요인, 여기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감소 요인 쓸 거라고 제가 놔뒀거든요. 그럼 왜 수요 변화 요인이 가장 중요할까? 뭐 소득보다 쭉 있는데 왜 수요 변화 요인이 이게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가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왜 중요한가? 수요 공급 배우는 이유는 왜 배울까요? 수요 공급 배우는 이유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거든. 가격을. 그래서 이 시장에서 자,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만나서 여기 이제 균형이고 이때 가격이 균형 가격, 이때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이라고 이렇게. 자, 가격, 거래량. 이게 지금 시장이에요, 시장. 그럼 이 시장에서 가격이 지금 1,000원이고 거래량이 100개인데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불변이라는 거예요. 수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공급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계속 이 점이 균형이야. 그래서 가격 1,000원, 거래량 100개 그대로 유지된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배웠잖아. 수요 변화를 배웠어요. 수요 변화는 수요 증가가 있고 수요 감소가 있다고 배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간다고 배웠습니까? 우측 이동. 그럼 수요 증가했다고 봐요. 우측 이동했습니다. D1, D2가 됐죠.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는데 인구만 증가했어. 인구만. 그럼 인구 증가는 수요 증가잖아요. 그럼 수요 곡선 우측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점이 생겼어요. 원래 균형점 E1, 새로운 균형점 E2 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규정점에서는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가격이 1,500원 올라갔잖아요. 자, 거래량은 증가했습니까? 150kg 증가했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 만나서 가격 결정하고 거래량 결정하는데, 근데 수요 변화가 일어났더니 가격이 변했다는 소리예요. 가격 변화. 그럼 수요 공급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가장 중요하죠. 결국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일어나면 가격이 변동한다고 봐요. 수요 곡선 자체 이동한다. 수요 변화가 두 가지가 있다.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가 있다. 수요를 증가시켰더니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해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변화시키는 게 수요 변화 요인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수요 변화 요인이 된다고. 자, 수요 감소했습니다. 수요 곡선 어디로 갈래요? 차측 이동. D3. 그럼 새로운 규정점 2죠. 그래서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떨어지죠. 거래량은 감소하죠. 수요 감소, 수요곡선 좌측 이동. 그 결과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 감소. 그럼 결국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가격을 변화시켜. 그럼 가격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수요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에서는 수요 변화 요인이, 공급에서는 공급 변화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